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볼까?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존중해 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업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의견은 쉽게 무시되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몇 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을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6가지 말투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간관계의 역학이 달라지고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핵심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빠른 말, 당신을 불안하게 보이게 합니다. 최근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던 회사의 마케팅 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팀에는 실력이 좋지만 발표 때마다 지나치게 긴장하는 신입 직원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표하는 날, 그는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성도 높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단어들이 거의 뭉개지듯 쏟아져 나왔고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처음에는 집중해서 들으려 했지만 점점 서로 눈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발표가 끝난 후 팀장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라고 말하며 개입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팀장이 천천히 자신감 있게 다시 설명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큰 관심을 보이며 그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신입 직원은 선배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배는 솔직하게 조언했습니다. 내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 하지만 너무 빨리 말해서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 말을 천천히 하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빠른 말투가 실력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흥분해서 빠르게 하면 사람들이 왜 상대를 만만하게 볼까요? 그 이유는 심리적으로 3가지 중요한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 빠르게 말하는 것은 종종 자신감 부족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상대방은 화자가 긴장하거나 불안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쉽게 다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마련이죠. 둘째, 권위와 차분함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청중들에게 권위 있는 인상을 남깁니다. 반면 빠른 말은 정보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만만하게 보는 경향을 만듭니다. 셋째, 감정적인 접근은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감정이 격해져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천천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차분히 하면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문장을 말할 때마다 한 문장이 끝나면 짧게 멈추는 연습도 유용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말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만들어주며 중요한 부분에서는 강조 효과를 줄 수 있죠.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녹음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지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말의 흐름을 차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여라. 급하게 말하면 그 안에 실수가 생기고 느리게 말하면 진심이 담긴다. 이 명언은 우리의 말에 진정성과 신중함이 있어야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투와 말의 속도는 연습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다 보면 약 3주 후부터는 자신이 말하는 속도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차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연스럽게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까지 약 2,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말의 속도가 안정되면 내면의 자신감이 외부로 드러나고 상대방은 그 차분함과 안정감에서 신뢰를 느낍니다.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은 나를 더 존중하고 진지하게 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함을 넘어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말,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한 회사원은 주말마다 축구 모임에 나가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팀에서 친근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의 플레이나 의견을 칭찬하면 그는 습관적으로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잘하죠.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이 그의 겸손함을 좋게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경기 전략을 논의하던 중 그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다면서 그게 가능하겠어? 그 말을 들은 그는 순간 멈칫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때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심리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는 타인의 기대를 낮추어 부담을 줄이려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낮은 자존감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하여 자신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낮춤으로써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당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종종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화자를 만만하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낮추면 상대는 그 사람의 능력과 의견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칭찬을 받을 때는 단순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와 같은 말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비하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되 지나침이 없게 하라. 칭찬을 받을 때 겸손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상대방이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타인도 당신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느끼고 더 존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이 많으면 신뢰가 줄어듭니다. 한 직장인은 주말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활발한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있었고 화제가 시작되면 언제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 구성원들이 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긴 이야기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이 모여 한 주의 일상을 나누며 가볍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지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이 뭐야? 우리 다 같이 얘기하려고 모인 거잖아. 오늘도 내 말만 몇 시간 듣다 그냥 가게 생겼어. 그 말을 들은 다른 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이 흐려지거나 중요한 메시지가 묻히면서 화자의 의견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설명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화자가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확고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화자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긴 설명은 청자에게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대화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 화자의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생기고 신중함이 없으면 신뢰를 잃는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그 가치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적당히 줄이면 상대는 당신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핵심을 먼저 전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간결하게 덧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방법 중 하나는 3분 룰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3분 이내로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시간 안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점점 간결하게 말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독백을 피하고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하면 더 균형 잡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타인의 의견에 지나친 공감,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합니다. 한 직장 여성은 평소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화 중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을 잘해주었고 그 덕에 동료들은 그녀를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 모여 수다를 떨며 한 사람의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가 난 솔직히 우리 팀의 신입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자 그녀는 조금 불편했지만 맞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동료가 그렇지? 지난번 프로젝트에서도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어라고 말을 이어갔고 그녀는 다시 정말 그랬구나? 진짜 이기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다른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아까 그 사람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맞장구 쳐주니까 뭐가 진짜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고 그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진짜 생각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의 의견에 지나친 공감을 하는 심리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셋째, 자신이 소외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감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종종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나친 공감은 결국 화자가 진정성을 잃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거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되 무조건적인 동의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지나친 공감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믿고 표현할 때 타인도 당신의 진정성과 가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깊어집니다. 때로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더 진실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와 죄송해요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그 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 신입사원은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와 사과를 반복하다 보니 동료들은 점차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감사와 사과도 점차 그저 형식적인 말로 들리게 된 것이죠. 어느 날 팀 프로젝트 중에 그는 자신의 실수로 작업이 지연되자 동료들에게 여러 번 사과하며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더 썼어야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저런 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과도한 감사와 사과를 반복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볼까요? 첫째, 필요 이상의 사과는 화자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반복되는 사과는 자신을 작게 보이게 하고 상대방에게는 화자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감사는 진정성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 표현을 남발하면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들어 상대방은 그것을 형식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반복적인 사과와 감사는 화자가 자신의 위치나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무게가 믿는 인상을 주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감사와 사과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심으로 감사할 때만 감사합니다를 말하고 사과가 필요할 때만 죄송합니다를 사용하세요. 이로써 그 말에 진정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감사 후에는 바로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빈도와 맥락을 인식하여 과도한 감사나 사과를 줄이는 훈련을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자신감 있게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하는 연습을 하면 더 확신에 찬 태도로 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공자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사과와 감사 대신 필요할 때 신중하게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깊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더욱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에 항상 죄송합니다를 남발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실수나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과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환경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제안을 할 때도 이건 그냥 제 생각이라 별로일 수도 있지만 과 같은 표현 대신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감사와 사과는 분명 중요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방식과 빈도가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의미 있는 상황에서 진심을 담아 표현할 때 그 말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6번째, 아마도라는 불확실한 표현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한 직장인은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동료들과 대화할 때는 종종 아마나 아마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회의에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했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맞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자꾸 반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은 그의 의견을 어정쩡하게 이해했지만 그의 말에 확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 후 선배 중 한 명이 다가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설명할 때 너무 아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신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확신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는 그 조언에 순간 놀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거나 확신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첫째, 아마라는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확실함을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감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와 리더십은 단호함과 명확함에서 비롯됩니다. 아마라는 말이 자주 들어가면 상대방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셋째, 불확실한 말투는 중요한 상황에서 화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의 말에 무게감을 실어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아마도라는 표현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대화하기 전에 자신이 말할 내용을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을 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마 맞을 거예요 대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말투를 점검하고 긍정적이고 단호한 말투를 연습하기 위해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를 통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확신에 찬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정보나 추측에 기반한 의견을 말할 때는 제 분석에 따르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하면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표현은 아마도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신뢰가 믿게 들립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스스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된다. 불필요한 불확실함을 줄이고 자신과 믿는 표현을 연습함으로써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과 자신감을 담은 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다가가 여러분을 더욱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언어적인 요소 외에도 우리의 몸짓과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비언어적 요소들을 알려드립니다. 1. 바른 자세의 중요성.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구부정한 자세는 자신감 부족이나 피로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는 연습을 하면 실제로 심리적인 자신감도 함께 향상됩니다. 일명 파워 포즈라고 불리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자신감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시선 처리의 기술. 대화 중 상대방의 눈을 적절히 보는 것은 자신감과 진정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선을 계속 피하면 불안해 보이거나 솔직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되 때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윗사람과의 대화에서 시선 처리가 예의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시선을 피하면 자신감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소리의 톤과 볼륨. 말의 속도뿐만 아니라 목소리의 톤과 볼륨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는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큰 소리는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볼륨으로 또렷하게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장의 끝을 올리는 말투는 질문하는 것처럼 들려 확신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견을 제시할 때는 문장의 끝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4. 공간 활용의 중요성. 자신의 공간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적절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 대화할 때 너무 움직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서 있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물론 남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자신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말투와 태도에 관한 여러 가지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21일 말투 훈련법.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개선하고 싶은 말투를 선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마도라는 표현 줄이기, 둘째 주에는 말속도 조절하기, 셋째 주에는 과도한 사과 줄이기 등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2. 녹음하고 피드백하기.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여 듣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고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과 말투를 깨닫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롤모델 찾기.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 말을 할 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의 말하기 방식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어떤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는지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긍정적인 자기 대화 연습하기.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외부로 표현되는 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것을 못해라는 생각 대신 나는 이것을 배우고 있고 점점 나아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 거울 앞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신의 표정, 자세, 제스처 등을 확인하면서 더 자신감 있게 보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투와 태도를 통해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외적인 변화가 내면의 자신감과 자존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신감이 있을 때 오늘 배운 말투와 태도의 변화는 더욱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진정한 목소리를 표현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더 깊은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당당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작은 변화로 더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